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에르난도 테소토 지음, 윤영호 옮김. 데소터 에르난도 데소터는 비공식 경제와 재정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페루의 저명한 경제학자, 세계무역기구에서 경제학자로 활동,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페루 정부의 경제개혁 작업에 참여, 연구소 소장, 20세기를 대표하는 남미 최고의 경제학자로 선정, 빈곤에서 벗어나는 열쇠로서 재정권을 다툰 자본의 미스터리는 2003년 초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판넬에 올랐고, 클린턴, 마크롱 등 수많은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았다. 책에서 약 9조 달러가 정서나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 집, 사업체에 묶여 있다고 주장한다. 하면 자본의 미스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혁명을 예견한 책으로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무허가 주택 같은 비공식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등재하는 공공정보 역할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윤영호 설득 번역고 신념을 방법을 알려준 카르네이와 별을 보며 항해하는 지혜를 가르쳐준 덩컨 맥도날드에게 초천역을 17년 4월에 우크라이나가 블록체인 회사 비트퓨리 그룹과 손잡고 국가 기록을 블록체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와는 이보다 앞서서 비슷한 협약을 맺었다. 고소련 연방에 해당하는 나라들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자국 국민들의 재산과 신분 정보를 블록체인에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소토의 노력이 컸다는 보고가 있다. 그의 책 자본의 미스터리를 읽은 2006년, 그러니까 2017년에 에르난도 데소토와 블록체인에 관한 이서를 읽을 때 10년이 지난 시점,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데소토가 블록체인을 접하면 나와 같은 관점에서 이 혁신 기술을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쭉 느꼈던 것인데, 한마디로 블록체인의 만남은 필연이었다. 데소토는 블록체인의 발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예견하고 있었다. 블록체인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극소 단위로 분할함으로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해준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경제의 포용성을 극대화하므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지구적 공급 사슬망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다른 경제학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데소토와 그의 책 자본의 미스터리 가치는 더욱더 보인다. 어쩌면 후학들은 그의 경제학의 체면을 그나마도 살려주었다고 안도할지도 모른다. 데소토는 페루라는 제3세계 국가 출신으로서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열등한 문화나 정신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도 페루나 아프리카, 동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처럼 가난의 악순환에서 후적거리고 있었다. 서구의 경제학들은 이를 쉽게 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번의 시스템의 진정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 데소토는 말한다. 가난한 나라에 자산이 없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권리가 없을 뿐이다. 자본의 미스터리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허태면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저자,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자본의 미스터리, 정치의식 미스터리, 실패한 체제의 미스터리, 자본주의 위한 변명이라. 자본, 그 비밀스러운 그 이름. 자본주의는 위기를 처할 때마다 오히려 대위 성공을 거두었다. 베를린 장벽 국민은 한 세기를 넘어 경제여행의 종지부를 찍었다.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근대의 경제를 조직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에서 베네수엘라까지 많은 나라들이 재정 압박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의 시기를 보냈다. 말레이시아의 수상 마하티르는 굶주림과 폭동과 약탈의 시기라는 독서를 남겼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사설이 실렸다. 시장경제는 냉전 승리에 따른 후광으로 서구에서 찬양받아왔지만 시장의 전이나 속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심,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다. 오직 서구에서만 성공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향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서도 불길한 징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미국인들은 마약 조직 게릴라와 이를 제재하려는 시민군이 전면전 직전에 이른 콜롬비아 통제할 수 없는 반란에 직면한 남부 멕시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부패와 혼란으로 변질된 아시아 주요국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 실행에 실패하면 호황을 누리던 경제가 결국 침체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꺼낸 후에 비로소 세계화의 상호 경제 승리는 쓰러진 교훈을 얻었다. 3세계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구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서구도 그런 국가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역반응도 서구 국가들의 내부에서 점차 강렬해지고 있다. 일례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회의와 워싱턴 IMF 분노의 극에 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는 사회와 충돌을 일으키고 자칫 파시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경제학자 폴라니의 경고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접할 때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나라들의 그저 똑같은 내용에 떠오른 연설문을 반복했을 뿐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 이런 처방들이 실패로 들어갔을 때 대체로 서구인들은 올바른 처방이었는지 자문하지 않고 오히려 제3세계 사람들에게 교과 정신이나 시장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한다. 심지어 그 나라 국민들의 IQ가 형편없이 낮아서라는 투다. 그러나 일본과 스위스와 캘리포니아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중국과 에스토니아에서의 실패가 모두 문화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는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불쌍한 걸린도 무기력한 폐인도 부적절한 문화에 사로잡힌 포로도 아니라면 도대체 서구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던 자본주의가 똑같은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 책에서 나는 어떤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주요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자본은 워낙 증대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일례로 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인 하이티에서 비민층이 보유한 총자산은 1804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에 받은 모든 해외 투자를 합한 금액의 150배를 훨씬 상회해야 한다. 빈곤국의 자산은 불안전한 형태로 존재한다. 지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세워지지 있고 허가되지 않은 비즈니스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며 여러 산업에서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과 장비와 물품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재산 뭉서의 명시가 된다. 제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명시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와 과정이 이러한 국가들에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은 분명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 자산을 명시화하고 자본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의 활용할 수가 없다. 자본의 미스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구인들이 자산의 소유권을 명시해서 자본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시도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일이다. 이 순간에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브라질에서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 전파에 둘러싸여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드러나지 않게 자본으로 전환된 자산에 둘러싸여 있다. 직접 감지하기는 너무 약한 우크라이나 방송 전파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도 자산에서 창출되고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세계 인구의 83% 이상이 거주하는 가난한 국가들의 현실이 부를 독점하려는 일부 서구 선진국들의 담합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서구인들은 이 메커니즘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로 방대한 규모인데도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을 비롯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국가의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도대체 이처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 속에 아무런 기울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이제까지 서구 소위는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나머지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제3세기와 그 소유주의 국가들만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다. 83년에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그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악한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무단 증거자나 악한 무법자란 말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는가? 미국과 유럽은 다른 국가에서 우리와 좀 더 비슷해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사실 그 국가들은 100년 전 미국이 제3세계의 국가였던 시기와 아주 흡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런던에서 거리 아이들은 관광객들이 템스강의 진창에 던진 동전을 주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에 장 바티스르 콜베르의 관료들은 단지 산업정책을 어기면서 면류를 생산하고 수입한 죄밖에 없는 군소기업가 1만 6천 명을 처형했다. 이런 어두운 과거가 바로 오늘 수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서구 사회는 빈민층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경제 영역에 흡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합했던 과정과 자원을 창출했던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거듭 이렇게 적고 있다. 사회적인 문화적으로 어떤 중대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충만 사람들에게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중대한 현상이란 바로 미국인과 유럽인이 공식적으로 재산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바탕으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전환 과정을 고안한 것을 가리킨다. 이 모습은 애매하면서도 매우 명확하다. 자본은 서구의 경제적인 진보에서 핵심을 차지한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겉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관심 영역 밖에 머물러 있던 요소였다.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자선단체들은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자본의 미스터리.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자본의 미스터리. 마르크스와 스미스에서 현대 사상가까지 정치의식 미스터리. 전 세계적으로 적은 자본이 그토록 많다면 또 그런 자본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어째서 각국의 정부는 이런 잠재적인 부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필요했던 증거는 오직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소규모의 생활권에서 대규모의 생활권으로 이동했던 지난 40년 동안에만 유효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사의 미스터리. 제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유럽과 북미에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국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던 탓에 자본주의에 성공한 국가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19세기 이후로 수많은 국가들에서 국민들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의 법을 모방했다. 마침내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성공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패한 원인을 밝혀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